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엘라스틱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엘라스틱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민이라고 하고요. 엘라스틱에서는 커뮤니티 엔지니어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엘라스틱은 검색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검색 엔진을 그 웹 포털 검색 엔진을 처음으로 검색 엔진을 접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검색 엔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같은 서비스들을 보통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검색 엔진이라는 건 훨씬 더 많은 그 기능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렇게 그 쇼핑몰 사이트 같은 곳에서 상품 검색을 하는 것도 이제 검색 엔진의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치 정보 같은 것도 요즘은 이제 모바일에서 검색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 모바일 앱에서 지도 같은 것들을 펴고 손가락을 폈다가 오므렸다가 할 때마다 지도의 포인트가 바뀌거나 핀이 새로 찍히는 그런 행위들도 다 이제 검색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검색은 그 단순한 텍스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숫자 데이터, 날짜 데이터, 그리고 뭐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복합해서 사용을 요즘은 또 많이들 하고 있고요. 엘라스틱 서치는 이런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많은 산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틴더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남녀가 이제 이상형을 이제 찾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 틴더에서는 나의 이상형 그 프로필 같은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놓고 찾는 그런 서비스도 이제 엘라스틱 서치로 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엘라스틱 서치가 이렇게 검색 엔진, 그러니까 검색 기능만 있었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텐데요. 엘라스틱 서치는 검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집계를 내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곳에서는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배틀넷 서버들의 그런 수많은 매트릭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곳에는 이제 정말 많은 게이머들이 이제 게임들을 하고 있는데, 특정 서버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거나, 다운이 되었다거나, 트래픽에 몰린다거나 하는 그런 그 정보들을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한 그런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엘라스틱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일반적인 이제 기술 테크놀로지나 그 금융사, 텔레커뮤니케이션, 또 이제 커머스 사이트들, 뭐 헬스케어들, 이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엘라스틱 스택을, 엘라스틱 기술들을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더 자세한 고객 정보는 엘라스틱 홈페이지에 그 고객 쪽 메뉴에 가보시면은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검색이라는 그런 행위는 이제 텍스트 검색, 뭐 매트릭 분석, 뭐 그 로그 분석, 위치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엘라스틱 서치는 그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모토이기도 하고 제품의 모토이기도 하는데 그 엘라스틱 서치는 이제 스케일, 스피드, 릴레번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엘라서치를 설명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은 이제 스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로그 스탯이 엘라스틱 서치 키바나를 묶어서 ELK 스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비치까지 포함해서 엘라스틱 스택으로 공식적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키바나, 엘라스틱 서치, 비치, 로그 스탯이 이 네 가지 제품이 이제 엘라스틱 스택의 주력 제품이 되겠습니다. 엘라스틱 서치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쿼리를 하고 검색을 하고 분석하는 그 모든 처리를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엔진이 되겠고요. 키바나는 엘라스틱 서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시각화하고 이제 사용자가 좀 더 그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도구가 되겠습니다. 비치랑 로그스탯이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수집 도구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과거에 로그스탯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그 로그스탯은 엘라스틱 서치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데이터 시스템들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ETL 도구이고요. 근데 이제 그 로그스탯을 모든 데이터 소스에 있는 모든 장비에 다 설치를 하는 부분이 이제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비치를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엘라스틱 서치가 제일 처음 개발이 되었고
지금 이제 엘라스틱사에서 엘라스틱서치를 개발을 처음 했는데요. 저희 이제 창시자인 샤이 베넌이 처음에 엘라스틱서치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2012년에 엘라스틱서치 회사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동 창업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키바나 로그스탯이 비치는 사실 그 처음부터 엘라스틱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그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해놨던 것인데 이제 같이 엘라스틱사에 편입이 되어서 같이 이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택이 그 기저에 있고요. 스틱 위에 현재는 엘라스틱사에서는 이제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그 사용 사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로그 분석이라든지 매트릭 분석, 다양한 앱 서치, 사이트 서치, APM 이런 도구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엘라스틱 스택을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해 보시면은 내게 필요한 그런 사용 사례에 대해서 흔히 많이 사용되는 사용 사례들이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의 매트릭 분석이나 로그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굉장히 손쉽게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제 시각화까지 한 번에 이제 준비된 것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수집한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그 로그 매트릭이나 키보드 대시보드 화면이나 또 이렇게 이제 캔버스 같은 화면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매트릭 분석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다양한 매트릭 애플리케이션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많이 사용되는 게 그 큐버네티스랑 도커 컨테이너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컨테이너 모니터링 도구들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엘라스틱서치는 이미 그 큐버네티스 도커 모니터링 도구들을 이제 만들고 있어서 이것들도 이제 엘라스틱 스택을 사용을 하면은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엘라스틱 서치에는 또 APM 도구가 있습니다. APM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의 그 성능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성능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엘라스틱이 옵빗이라는 그 APM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해서 이걸 또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APM 데이터도 엘라스틱서치에 모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보안 분석에 굉장히 지금 힘을 쏟고 있고요. 사실 보안 분석도 로그 분석의 한 분야로 보지만 이제 이쪽은 이제 시장도 워낙 크고 사용 사례가 많아서 보안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도구들도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제품들도 많고요. 엘라스틱에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아크사이트에서 모은 데이터들을 이제 시각화한 화면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보안 데이터들도 엘라스틱에 모아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이렇게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엘라스틱 SIEM 도구가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요. SIEM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안 분석을 하는 도구인데, 이런 식으로 그 SIEM도 별도 앱으로 만들어서 엘라스틱에서 그 SIEM 화면에 넣고 이제 수집한 그 보안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보안을 추적해서 실제로 우리 회사에 내지는 우리 조직에 뭔가 위협이 될 만한 데이터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역으로 추적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그 위험을 배제하는 그런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SIEM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라스틱에는 이제 라이센스가 좀 다양한데요. 그중에 이제 상용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엘라스틱에는 크게 4가지의 그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그러니까 아파치 라이센스로 되어 있는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있고요. 엘라스틱에서는 그러니까 베이직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제 기본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오픈소스랑 엘라스틱 베이직 라이센스는 이제 둘 다 무료로 배포가 되고 이제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고요.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키바나의 이제 기본적인 대시보드들, 그 디스커버리 메뉴랑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메뉴랑 대시보드 메뉴들 정도는 이제 오픈소스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앱들은 엘라스틱
사에서 만든 앱들은 이제 베이직, 대부분이 이제 베이직으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사실 베이직의 기능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그 오픈소스에 있는 부분들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나, 뭐 제3의 업체가 이거는 이제 내재를 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사실 재판매를 하셔도 이제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엘라스틱의 베이직 라이센스에 포함된 부분들은 이제 코드를 내재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도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코드를 다시 짜서 그 코드를 인베드한 제품을 다시 만들어 재판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엘라스틱은 기본적으로 기술 지원 서비스를 그 주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골드랑 플래티넘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랑 플래티넘 라이센스에 대해서 계약을 맺으신 분들께는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티넘 라이센스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머신러닝 기능들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엘라스틱의 머신러닝은 그 로그 데이터, 쉽게 말해 시계열 데이터의 이상 징후 탐지를 하는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쭉 들어온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을 해서 그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사용자가 이제 따로 가르칠 필요 없이 엘라스틱의 머신러닝이 그냥 들어온 데이터만 보고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밤에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갑자기 내가 알고 있는 그 정상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들을 이상 징후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거나 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뭐 이미지를 학습을 시켜서 뭐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음악을 작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해서 챗봇을 만드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엘라스틱 머신러닝은 이렇게 그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만 현재로서는 만들어져 있고요. 뭐 지금은 계속 기능을 확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실제로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 사례도 많이 있고요. 이것이 정말로 실제 시장에서 뭔가 엘라스틱의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나타난 문제들을 발견을 하거나 해결한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엘라스틱의 그래프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래프는 그 네오포제이 같이 이렇게 그래프 DB 같은 엔진들은 데이터가 저장을 될 때 미리 이렇게 그래프 모양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 DB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엘라스틱은 그래프 DB가 아니라 그냥 그 이미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엘라스틱 그 검색 엔진이 가지고 있는 그 렐레번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관계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것도 이제 유료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엘라스틱의 그래프는 실제로 이제 굉장히 커먼한, 그러니까 이제 큰 노드들을 좀 제거를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들 간의 유사도를 분석을 해서 이제 추천 엔진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보는데 A와 B가 이제 유사한 영화를 좋아하는 그런 유사도가 크다고 했을 때, A가 봤던 영화들 중에서 이제 B가 보고 싶은 영화를 추천을 해줄 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흔한 영화가 아니라 A가 봤던 영화 중에 약간 좀 유명하지 않은 그런 영화들을 이제 B에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누구나 보는 그런 영화들처럼 값이 무조건 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값이 적더라도 이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이 집단에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자동으로 알림을 하는 그 알러트 기능이 또 있고요. 이렇게 그 데이터들을 쭉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탐지를 하다가 내가 지정한 룰에 따라서 그 룰이 해당이 됐을 때 사용자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거나 슬랙으로 알림을 보내는 등의 동작을 미리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큐리티 기능도 있고요. 시큐리티 기능에는 사용자들별로 이제 인덱스별로 사용자들별로 이제 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용자는 뭐 어떤 역할만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키바나에서는 이제 현재 버전에서는 키바나 스페이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영역을 나눌 수가 있고, 그 영역별로 그 해당 롤에 해당하는 사용자들만 다른 스페이스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와 연관되어서 이제 로그스태시의 컨피그레이션 같은 것도 이렇게 키바나에서 뭐 설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시큐리티 기능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비치 같은 것들도 이제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바나는 과거에 엘라스틱 서치를 이제 시각화하는 도구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전체 스택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도구로서 좀 더 이제 그 의미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 버전에는 인덱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가 추가가 되어서 과거에는 큐레이터 같은 것들로 그 사용을 하거나 크론탭 같은 것들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됐던 그 자동 작업들을 인덱스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또 자동화 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는 뭐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은 한 노드에 있다가 그 한 달 뒤에 웜노드로 가고, 웜노드에 또 3개월 동안 있다가 3개월 뒤에 이제 콜드 노드로 가고, 콜드 영역에 가서 1년 뒤에는 뭐 삭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별로 그 라이프 사이클을 또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가 됐고요. 엘라스틱이 이제 오픈소스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 오픈소스 비즈니스가 보통 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그 기술 지원 서비스로 이제 수입을 얻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료 기능들을 또 이제 확장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확장을 합니다. 엘라스틱도 마찬가지로 SaaS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인수한 또 앱 서치랑 사이트 서치 서비스들도 이제 같이 클라우드 카테고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엘라스틱 클라우드는 이제 여느 클라우드랑 마찬가지로 그 리전을 선택하고 그 컴퓨팅 그 사이즈랑 메모리 등을 설정을 하고 이제 디플로이를 하면은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가 실행이 되고요. 엘라스틱 클라우드의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엘라스틱 버전이 최신 버전이 항상 그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AWS랑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위프타입이라는 회사를 또 엘라스틱이 인수를 했는데요. 스위프타입은 사이트 서치 그리고 앱 서치를 개발하던 회사입니다. 스위프타입의 사이트 서치를 이용을 하면은 웹사이트의 검색 엔진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뭐 블로그 포스트나 다른 뭐 저널 같은 페이지가 있으면은 그 사이트의 URL만 적어주면은 스위프타입에서 크롤러가 가서 그 사이트의 모든 내용들을 싹 다 크롤링을 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엘라스틱서치 기반으로 된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거기에 내 사이트에 붙일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딱 따줘요.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사이트에 추가를 하면은 검색 엔진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로 검색 기능이 이제 사이트에 추가가 되고요. 더 좋은 거는 그 이런 relevance, 그러니까 검색 결과의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드래그 앤 드롭으로 굉장히 쉽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많이 부족한 그런 회사들은 또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기능들입니다. 또 이제 앱 서치도 있는데요. 동일하게 이제 스위프트 타입에서 만든 기능이고요. 사이트 서치뿐만이 아니라 이게 만들고 있는 이제 모바일 앱이나 이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서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스틱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치라는 것들도 만들고 있어서 이거는 뭐 우리 회사가 그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양한 서비스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엘라스틱 서치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서치로 한 군데로 모아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회사가 뭐 위키도 쓰고 있고 노션도 쓰고 있고 드랍박스도 쓰고 있고 뭐 깃허브도 쓰고 있고 굉장히 구글 드라이브도 쓰고 있고 굉장히 많은 걸 쓰고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자료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을 때도 있고 드랍박스에 있을 때도 있고 깃허브에 있을 때도 있고 뭐 위키에 있을 때도 있고 굉장히 이제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각각의 API로 연결을 해서 한 곳에 엘라스틱서치에 그걸 다 색인을 해놓고 엘라스틱서치에서 찾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게 보통 대기업들은 커다란 그 ERP 시스템들을 보통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쓰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서비스들을 여러 개를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엘라스틱사 같은 경우도 이런 사용하고 있는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만 한 20가지 가까이 되는데, 사실 이 기능은 제 생각엔 엘라스틱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은 기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엘라스틱에서 이제 코드 서치라는 기능을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엘라스틱 기반으로 코드 서치 기능을 만든 인사이트.io라는 회사를 또 작년에 인수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소스 코드를 엘라스틱 서치에 저희가 색인해 놓고 소스 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실 소스 코드 검색은 GitHub에서도 되고 뭐 일반적인 인텔리제이나 이클립스 같은 IDE 툴에서도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엘라스틱 직원인 저도 저희 경영진이 이런 기능을 하는 회사를 인수했다고 했을 때 이게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됐었습니다. 요즘은 애플리케이션이 하나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모여서 큰 서비스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비스의 소스 코드를 전부 다 한 저장소에 저장하는 게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내 랩탑에서 검색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뭐 인텔리제이나 이클립스 같은 것에서는 이제 기능의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GitHub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할 때 엘라스틱 서치는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검색 결과의 우선순위를 똑똑하게 구별할 수 있는 렐레번시 기능이 있는데, GitHub 같은 거는 그게 없이 그냥 내가 찾는 코드의 그냥 키워드를 그냥 다 찾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쿼리 빌더라는 내용을 검색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GitHub 같은 경우는 그냥 쿼리 빌더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소스 코드를 그냥 다 찾습니다. 아스키독도 찾고 자바 소스 파일도 찾고 하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 엘라스틱 코드 서치에 있는 쿼리 빌더를 찾는 거는 가장 정확도가 높은, 그러니까 렐레번시가 높은, 실제로 이제 쿼리 빌더라는 것이 선언된 곳, 그리고 쿼리 빌더를 많이 호출한 코드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다 우선순위를 다 찾아서 실제로 사용자가 많이 스크롤해서 내려가지 않아도 내가 찾고자 하는 코드가 여기 가장 먼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개발자들 입장에선 이게 개발 생산성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엘라스틱의 제품들의 전반적인 소개는 드렸고요. 조금 더 엘라스틱 서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엘라스틱사에서는 이제 엘라스틱 스택의 심장이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엘라스틱 서치는 아파치 루신을 사용을 하는데요. 아파치 루신은 이제 1999년 더그 커팅에 의해서 개발된 자바 라이브러리입니다. 풀텍스트 검색 엔진을 만들 수 있고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제 자르 파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자바로 코딩을 해서 데이터에서 텍스트를 추출해서 인덱스를 만들고 그 인덱스를 기반으로 원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신을 가지고 실제로 구현되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루신을 사용해서 구현된 프로덕트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엘라스틱 서치 그리고 솔라가 있습니다. 루신은 이제 2005년에 아파치 탑 레벨 프로젝트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 솔라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치 레벨 프로젝트이긴 한데, 실제로 사용은 엘라스틱 서치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엘라스틱 서치가 루신을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로 엘라스틱사 엔지니어들이 루신도 굉장히 많이 고치고 있어요. 60% 이상을 실제로 엘라스틱사 엔지니어들이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 루신 커미터도 한 1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에 뭔가 굉장히 로우 레벨의 기능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엘라스틱 엔지니어들이 루신을 고치고요. 루신에 반영을 하고 그것을 다시 엘라스틱 서치에 불러와서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를 많이 합니다. 엘라스틱 서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분산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현존하는 이제 데이터 시스템들은 한 서버에 이렇게 설치하고 사용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아웃 기능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엘라서치는 굉장히 잘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엘라스틱서치는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데요. 엘라스틱서치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샤드라는 단위로 이제 분리를 해서 저장을 합니다. 하나의 샤드가 이제 루신의 검색 스레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엘라스틱서치를 실행을 하면은 그 실행된 엘라스틱서치의 그 단일 프로세스를 이제 저희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 노드를 하나를 실행을 해서 저장을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샤드 단위로 분리가 돼서 저장이 되는데요. 그 노드의 데이터가 점점 많이 차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노드를 여러 개를 더 띄워서 한 클러스터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시스템 단위가 이제 클러스터고요. 이렇게 노드가 여러 개로 이제 묶이게 되면은 처음에 그 노드에 쌓여있던 데이터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노드로 이렇게 이제 새로 그 배치가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릴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릴로케이션이 되고 난 샤드들은 이제 복제본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샤드를 저희는 프라이머리 샤드라고 부르고, 나중에 만들어진 복제본을 이제 리플리카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디폴트로는 이제 하나의 리플리카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이 한 쌍씩 이제 두 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그 같은 프라이머리 샤드와 리플리카는 항상 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노드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가 유실되거나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노드 하나가 다운이 되면은 화면에서처럼,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4번 샤드와 0번 샤드가 없어졌을 때 다른 샤드는 다 두 개의 세트가 있는데 4번과 0번이 이제 그 하나의 세트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4번과 0번이 다른 노드들에 살아있기 때문에 유실된 데이터는 없이 다 보존이 되어 있고요. 이 노드가 더 이상 이제 복구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은 엘라스틱서치는 그 0번과 4번 샤드를 자신이 아닌 다른 노드에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합니다. 항상 프라이머리 샤드와,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셋을 가진 프라이머리 샤드와 리플리카는 같은 노드에 있지 않고 항상 다른 노드에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드가 줄어도 샤드의 수는 변함없이 이제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했을 때는 그 내가 저장한 데이터가 어떤 샤드에 들어갈지 사용자는 보통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부러 이제 지정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별로 권장을 드리진 않고요. 사실 이제 어디에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의 요청을 받은 노드는 그 검색 대상이 되는 모든 샤드들로 그 검색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샤드별로 그 검색을 수행을 하고요. 검색된 결과를 이제 처음에 이제 검색 요청을 받은 노드로 각 샤드들이 다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처음 검색 요청을 받은 샤드를 저희는 보통 코디네이트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 검색 요청을 받은 코디네이트 노드에 검색 결과가 오게 되는데, 첫 검색 과정에서는 그 전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루신 아이디와 이제 랭킹 점수만 이제 리턴이 되고요. 거기서 가장 그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확도가 높은 도큐먼트들만 이제 다시 추려서 그 정확한 도큐먼트들로만 다시 그 있는 샤드들로만 다시 이제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문서의 전체 내용들이 그 리턴이 되어서 그 데이터들이 이제 클라이언트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패치 페이스라고 합니다. 엘라스틱서치 이제 REST API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RESTful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엘라스틱서치에서는 이제 저장되는 단일 데이터셋을 도큐먼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단일 도큐먼트는 고유한 그 URL을 가지고 있는데, 그 URL은 호스트, 포트, 인덱스명, 타입, 그리고 도큐먼트 아이디로 되어 있습니다. 저 타입 같은 경우는 6점대 버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타입명을 저희가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7.0부터는 언더바 독이라는 이름으로 고정이 됩니다. 이제 그 타입명은 이제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REST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큐먼트를 집어넣을 때는 이제 그 HTTP 메서드인 뭐 푸시나 포스트, 딜리트, get 등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조회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엘라스틱서치는 이제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그 인덱스명 뒤에 underscore search라는 API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search 뒤에 Q라는 파라미터로 이제 URI 검색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데이터 본문을 이제 넣어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복잡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본문은 이제 쿼리로 시작을 하고요. 쿼리, 그 다음에 내가 쿼리할 쿼리 종류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 보통은 매치 쿼리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검색할 필드명, 그리고 검색할 밸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엘라스틱 서치는 이제 풀텍스트 검색이 가능합니다. 풀텍스트라는 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RDBMS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찾을 때, 데이터를 저장할 때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인덱스를 만들 때 그 테이블에 뭐 하나하나 두 개의 컬럼을 따서 별도의 인덱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덱스에서 이제 검색을 할 때는 이제 like 검색을 하게 돼서요. 한 줄 한 줄 이제 내려가면서 그 데이터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텍스트는 프라이머리 키가 1번, 2번 이런 식으로 있는 그 값에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라든지 fast jumping rabbits 같은 그런 단어들이 저장되어 있을 때, 뭐 rabbit을 찾는다고 했을 때 like 검색을 해서 쭉 찾다가 rabbit이 있으면 없으면 넘어가고 있으면 fetch하고 이런 식으로 쭉 검색을 해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데이터가 늘어나면, 검색해야 될 대상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검색 시간은 점점 더 오래 걸리는 게 이제 RDBMS 같은 과거 데이터 시스템의 상식이었는데요.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검색 엔진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인버티드 인덱스라는 구조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RDBMS랑 반대로 브라운이란 단어는 1번 도큐먼트에 있고 독이란 단어는 1번 도큐먼트, 점핑이란 단어는 2번 도큐먼트 이런 식으로 점핑은 2번 도큐먼트에 있고 브라운은 1번 도큐먼트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책에, 우리가 흔히 보는 책의 맨 뒤에 있는 그 중요 키워드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그런 책 맨 뒤에 있는 찾아보기 같은 그런 사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찾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RDBMS에서는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를 찾아 들어간 그 전체 검증해야 되는 데이터가 늘어나는 반면에, 예를 들어 엘라스틱서치에서는 데이터가 늘어나도 브라운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도큐먼트가 늘어나도 실제로 이제 이 텀의 개수가, 텀의 개수도 늘어나긴 하겠지요. 하지만 그 텀의 개수가 늘어나는 양보다 브라운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도큐먼트의 이 숫자가 지금 1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대상의 길이만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브라운이란 단어를 찾을 때 브라운 단어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은 이렇게 크게 증가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그 검색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실제로는 엘라스틱서치는 풀텍스트를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 방식이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저희는 이제 엘라스틱서치에서는 텍스트 아날리시스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텍스트 분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제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라는 문장과 fast jumping rabbits라는 문장 두 개를 저장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이제 엘라스틱서치가 저런 데이터들이 들어올 때 먼저 하는 과정은 토크나이징,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잘라주는 과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각 자른 그 데이터의 그 토큰들을 저희는 이제 텀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래와 같이 이제 fast, dog, the, fox, lazy 같은 텀들로 이제 각각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토크나이징이 끝나면은 각각의 텀들을 또 하나하나 가공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토큰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대소문자를 다 소문자로 통일해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검색을 할 때 대문자나 소문자가 이제 구분 없이 검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키 순서로 정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어로는 불용어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토볼즈라고 하는데요. 더라든지 같은 단어들은 영어에서는 사실 검색어로서의 가치가 없는 단어입니다. 더 브라운 폭스라고 검색을 하거나 브라운 폭스라고 검색을 하거나 사실 검색어에서의 그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검색 엔진에다가 뭐 구글 같은 곳에다 더 하나만 쓰고 검색을 하는 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더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텍스트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어들을 저희는 다 제거를 해주는데요. 이때는 이제 엘라스틱서치에서는 스톱 토큰 필터를 사용을 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분석 과정,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점핑이라든지 점프스 같은 단어를 보통 그 단어의 어원인 점프로 보통 저장을 하게 됩니다. 레비스 같은 단어도 레빗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레이지 같은 단어는 끝에 y를 i로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해피 같은 단어도 끝에 y였던 것을 해피 i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해피니스 같은 단어들도 해피라는 단어나 해피니스라는 단어나 모두 다 동일한 텀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 그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는 점핑은 2번 도큐먼트에 있었고 점프스는 1번 도큐먼트에 있었던 것이 둘 다 점프로 저장됐기 때문에 이제는 점프라고 검색을 하면은 얘는 1번, 2번 도큐먼트를 둘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토큰들을 병합을 해주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동의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fast랑 quick이란 단어를 이제 동의어 처리를 하게 되면은 1번 도큐먼트에는 fast가 있고 2번 도큐먼트에는 quick이 있지만 나는 quick으로 검색을 했을 때도 fast란 단어가 포함된 도큐먼트도 같이 찾고 싶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그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 전문 용어들이 있는 사전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동의어 처리를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예를 들면 이제 아마존이라는 단어와 AWS라는 단어 같은 걸 이제 동의어로 처리를 해주면은 사용자들이 이제 아마존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도 AWS가 포함된 단어들을 같이 검색을 해준다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이제 굉장히 유용하고요. 엘라스틱서치에는 이런 그 텍스트 분석 과정을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는 Analyze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Analyze라는 API를 이제 호출을 하면서 그 토커나이저를 지정을 하고 토큰 필터도 지정을 하고 텍스트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각각의 내가 입력한 텍스트가 어떻게 토큰 필터링이 돼서 애널라이징이 됐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난 이후에 검색할 때는 어떻게 되냐? 검색도 똑같은 과정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the lazy rabbits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더는 없애버리고 불용어니까요. lazy는 끝에 i로 바꾸고 rabbits는 rabbit으로 바꾸고 해서 실제로 점핑이나 점프스가 뭐 저장된 곳도 점프라고 내가 검색어에 점프스라고 쳐도 그냥 점프로 검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 텍스트가 저장된 그 텀과 똑같은 텀으로 검색을 하게 돼서 그 텀들이 포함된 내용들을 이제 도큐먼트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 엔진을 저장을 할 때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RDBMS는 정규화해서 저장을 하고 검색 엔진은 역정규화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색 속도는 당연히 RDBMS보다 검색 엔진이 훨씬 더 빠르고요. 의미 검색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풀텍스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조인 같은 것들은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RDBMS는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게 정규화해서 저장을 하고 쿼리를 이용해서 내가 볼 결과를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뭐 조인 같은 것을 해서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 데이터의 재료를 저장하고 그 재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검색 엔진은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제 노스QL, 몽고DB 같은 노스QL 데이터 엔진도 비슷한데 검색 엔진은 내가 볼 결과를 저장을 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결국엔 나중에 사용할 그런 모양대로 이미 저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사전, 그러니까 역색인 인버티드 인덱스 사전을 만들어서 그걸 빨리 가져오게 하는 게 이제 검색 엔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목적이 좀 달라요. 그런 것들도 잘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과거에 RDBMS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검색 엔진으로 엘라스틱서치 같은 검색 엔진으로 그것을 옮기실 때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정과 삭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엘라스틱서치에서는 수정 삭제가 굉장히 비싼 동작입니다. 그래서 수정 삭제를 직접 하지 않고요. 세그먼트 머지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이 아니라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데이터를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할 때 s나 ing 정도만 빼주면 이제 거의 되는데,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 검색을, 그러니까 의미로 이루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단순히 띄어쓰기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 기반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것이 이제 동해와 물, 그리고 백두와 산, 이렇게 이제 각각의 텀이 나눌 수도 있고요. 어떤 검색 사전을 쓰느냐에 따라서 해물과 두산으로 이렇게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한 단어예요. 이 단어도 잘못하게 되면 이제 보통 대학생 선교회 이렇게 이제 텀들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생선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대학생 선교회가 검색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옳은 검색 엔진이 보통은 아니겠죠. 네, 뭐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과거에 지금 이 도로명이 바뀌었다고 해요. 여기가 이제 시흥의 동쪽에는 분기점이란 뜻인데, 대부분의 검색 엔진, 그러니까 엘라스틱서치에도 이제 놀이라는 검색 엔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글 형태소 분석기가 있는데, 거기에도 시흥이라는 사전이 없어요. 그래서 동시흥 분기점이라는 한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은 영 좋지 않은 뜻으로 분석이 됩니다. 엘라스틱서치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엘라스틱서치에는 한글을 사용하기 위해서 코르신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아리랑 형태소 분석기, 그리고 은전한님 형태소 분석기, 오픈 코리안 텍스트 형태소 분석기 등등이 이제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훌륭한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주시고 플러그인 형태로 만들어 주셔서 엘라스틱서치에서 이제 한글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4 버전부터 저희가 정식으로 한글 형태소 분석기인 놀이를 이제 출시를 했고요. 놀이에 대한 내용은 또 이제 블로그 포스트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검색을 할 때도 똑같이 이제 형태소 분석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매치 쿼리를 하면은 이제 그렇게 검색을 하고요. 이 매치 쿼리가 아니라 텀 쿼리나 다른 쿼리를 사용하면 이제 그렇게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어서라는 필드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매치한 다음에 윌리엄만 검색을 해도 정상적으로 검색이 됩니다. 근데 엘라스틱서치는 텍스트 데이터를 저장할 때 디폴트로 이제 텍스트를 분해한 데이터가 아니라 텍스트를 통으로 저장하는 또 키워드라는 필드를 같이 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접근은 이제 필드명에 .keyword라는 형태로 접근이 가능한데, 이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띄어쓰기랑 대소문자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키워드 필드를 저장하는 이유는 이 애그리게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그리게이션은 이제 엘라스틱서치가 검색 엔진을 넘어서 분석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 이제 아주 좋은 도구인데요. 엘라스틱서치에서 검색한 결과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저런 히치로 이제 검색 결과가 리턴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 호텔 예약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한 도큐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호텔 이름, 호텔 별점, 호텔의 1박 가격, 그리고 호텔의 상세 설명, 주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호텔 이미지 URL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도큐먼트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고, 검색창에 이제 검색을 넣어서 검색을 사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와 또 추가적으로 이런 별점 필드라든지 가격 필드라든지 뭐 주소, 뭐 위치한 주소 필드라든지, 전체 주소는 아니겠지만 이제 동네 이름 같은 필드를 가지고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별점이 5개인 호텔은 몇 개고, 별점이 3개인 호텔은 몇 개고, 그리고 또 이제 가격이 뭐 $100 이하인 호텔은 몇 개고, $200 이하인 호텔은 몇 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집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그리게이션은 크게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구분을 하는 이제 버킷 애그리게이션이 있고요. 버킷 애그리게이션은 이제 텀이나 레인지를 기준으로 이제 도큐먼트들을 나눠서 각각의 또 작은 집단인 버킷들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매트릭 애그리게이션은
보통은 이제 숫자 필드나 날짜 필드, 이제 숫자 필드를 대상으로 이제 sum 값이나 min, max, average 값 같은 계산들을 하게 되고요. 파이프라인은 이제 매트릭 애그리게이션의 결과를 또 이제 다른 연산의 이제 누적을 계산한다든지 뭐 미적분을 계산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애그리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필드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ssert 필드에다가 키워드 필드로 애그리게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애그리게이션을 사용할 때 이제 쿼리랑 같은 레벨에서 AGGS 또는 aggregations라는 API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내가 애그리게이션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애그리게이션 종류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terms 애그리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를 사용하는 버킷 애그리게이션인데요. assert 키워드라는 필드를 이제 terms 애그리게이션으로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그 assert 키워드 필드에 있는 뭐 윌리엄 셰익스피어, 마크 트웨인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버킷으로 생성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assert 키워드가 아니라 author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마크, 트웨인 이런 각각의 텀들이 따로따로 버켓을 구성하기 때문에 뭐 제대로 구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 필드가 어그리게이션을 위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애그리게이션은 당연히 이제 또 이제 조합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terms 애그리게이션으로 그 assert 키워드 필드로 버켓을 만든 것 안에다가 다시 또 애그리게이션을 해서 pages per author라는 이름의 애그리게이션을 만들고 이거는 pages 필드를 sum 한 값을 이제 또 매트릭 애그리게이션을 그 안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윌리엄 셰익스피어, 마크 트웨인이라는 각각의 버킷이 생기고 각각의 버킷에 해당하는 도큐먼트들의 pages per author의 필드, 그러니까 페이지 필드 값이 필드 값의 합계죠. 합계 값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pages per author 안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키바나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차트들도 사실 이 애그리게이션을 사용을 해서 표시를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키바나에는 또 이제 그 키바나가 보내고 있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확인을 하면은 키바나의 차트들이 어떻게 이런 데이터들을 쿼리를 하고 가져오는지를 볼 수 있고 요거를 참고를 해서 내가 이제 키바나가 아닌 내 모바일 앱이나 다양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을 또 응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커뮤니티 행사를 하거나 이제 제가 필요한 그런 영상들을 녹화하거나 할 때마다 이제 꾸준히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곳에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슬라이드는 위에 보시는 ella.st/es-intro-kr 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엘라스틱 홈페이지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페이스북에 저희 엘라스틱서치 커뮤니티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이제 가입을 하셔서 많은 정보들을 또 얻어가시고 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아래 이제 kimjmin.net은 이제 제 개인 블로그 포스트인데요. 여기도 제가 이제 엘라스틱서치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정보들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제 엘라스틱 소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